44쪽 개념 원리 이거요. 선생님 어제 못 올렸거든요. 선생님 그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찍었어가지고 이제 오늘 고등학교 거하고 중학교 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말에 걸쳐가지고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삼각비 길이에 대한 걸 찾았고요.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 넓이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은 딱 두 개만 알고 있거든요. 여기 상태에서 봤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고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거를 높이로 잡을 때 이때 삼각형 구하는 거하고 여때 직각삼각형에서는 얘를 높이 얘를 밑변이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얘 같은 경우 넓이가 2분의 1 AH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B 이렇게 적히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 추가할 거라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딱 기본적인 삼각형 구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만 딱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원래는 뭐 내접원일 때, 외접원일 때 이런 식의 넓이가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안 다루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룰 거냐면 얘에서 확장된 거야.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요. 자, 밑변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안 준 상태죠. 대신 딴 걸 줍니다. 뭘 주냐면은 여기 사이에 끼인 각을 하나를 줘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식을 주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 얘에서 확장된 거니까 결국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얘를 이용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높이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니?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빗변을 알고 세타라는 각을 알 때 이 h라는 걸 구할 수 있었죠. 뭐였지? b에다가 그냥 사인만 곱하면 되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이가 b 사인 세타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거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새롭게 공식이 하나가 추가돼요. 근데 여기서 확장된 겁니다. 자, 그럼 너네들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고 자, 여기 길이가 3이고 자, 여기 길이가 4라고 줬을 때 여기가 30도래요. 자, 그럼 그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쌤은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두변 끼인 각이라고 외웠어요. 두변 끼인 각. 다시 뭐라고요? 두변 끼인 각. 그래서 두변 끼인 각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3까지 이렇게 넓이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잘못됐다. 4분의 3, 뭔 소리야? 2분의 1이니까 2, 4에서 약분되죠? 그래서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딱 중요한 거는 두 변 끼인 각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오른쪽 내용이 조금 그런데 오른쪽 내용은 뭐냐면요. 뭐야?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둔각삼각형 상태에서는 이걸 밑변으로 잡았을 때 얘를 연장시켜서 여기서 수선해발 내린 이거를 우리가 높이라고 잡잖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b가 주어진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세팅은 똑같아요. 두 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180도잖아. 그래서 180도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여요? 그럼 빗변을 알고 h를 구할 수 있죠. 그럼 h는 b 사인 180 마이너스 그리고 세타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이번에는 180도 빼기 세타라고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뭐냐면은 간단해. 자, 여기가 마찬가지로 3이라고 돼 있고 4라고 돼 있고 이렇게 150도라고 줬죠. 그럼 원래 우리가 할 때는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두 변 끼인 각이니까 사인 150도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사인 150 우리 안 외우고 있거든? 근데 이제 둔각일 때 어떻게 한댔어, 원래 높이를 구할 때 연장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각을 새롭게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죠. 150도잖아. 그냥 180에서 빼세요. 그럼 얘는 180에서 150 빼면 몇이요? 30이야. 그래서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둔각이라고 나와 있으면요 쫄지 말고 그냥 180에서 빼버리세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그 45쪽. 자, 사각형 넓이 구할 텐데요. 자, 사각형은 이제 구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제 평행사변형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각형일 때예요. 일반적인 사각형으로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일단 얘부터 할게요. 얘는 쉽습니다. 왜냐면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자, 평행사변의 특징이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죠. 그리고 얘를 공통변으로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고 길이 같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죠. 즉,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은 SSS 합동이라고 해도 되고 SAS 합동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합동인 거거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다가 곱하기 몇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AB 세타라고 주었을 때 이 삼각형을 구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B, 아까 앞에서 했던 거 AB 두변 끼인 각이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만 있는 거니까 결국 AB 사인 세타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평행사변의 넓이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다른 조건을 주거든요. 어떠한 조건을 주냐면은, 자, 이렇게 대각선을 줘요.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는 각이 있죠. 자, 이걸 세타라고 하고 문제에서 이 길이와 요 길이를 줍니다. 자, 그럼 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이제 넓이 공식을. 자, 결과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얘를 봤을 때 이 대각선 보이죠? 빨간색에 먼저 체크할게요. 이 빨간색하고 평행하게요. 이 꼭지점에서 평행하게,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평행한 상태야.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뭘 체크할 거냐면요. 얘 있죠? 얘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아, 또 안 나오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하지. 그러면은 지금 너네들 눈에는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하고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총 4가지의 평행사변형이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행한 거 딱 그렸을 때. 그러면은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A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A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여기도 B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줬었죠. 그럼 세타라는 것은 이게 평행일 때는 동의각으로서 같잖아요. 여기 둘이.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다 평행한 상태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인 거죠. 동의각을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세타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전체 큰 평행사변형 보이니? 평행이니까. 이게 큰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서 이용한 것처럼 AB 사인 세타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일반적인 사각형 넓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2개 있고, 이게 2개 있고, 이게 2개 있고, 이게 2개 있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반띵 때려보면 어떻게 돼? 이게 반 잘라지고, 이게 반 잘라지고, 이게 반 잘라지고, 이게 반 잘라지잖아. 그럼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됩니다. 즉 삼각형 넓이와 공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제 둔각인 경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내용인데 되게 가볍죠? 삼각형 넓이 할 때는 우리가 두 변 끼인각 돼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평행사변형일 때는 AB 사인 세타.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이 존재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45쪽까지 내용 됐고요. 자, 그래서 46쪽 가시면요. 자, 바로 해보자. 자, 거기 괄호를 봐. 60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2변, 6 곱하기 10, 그리고 사인 60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2변 기인각이니까 2분의 1, 5 곱하기 6, 그리고 135도라고 쫄지 말고 180에서 빼세요. 그럼 45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괄호 3번도 2분의 1, 3 곱하기 8, 사인 45도. 괄호 4번도 2분의 1, 10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50인데, 자, 150은 30도랑 같다.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괄호 1번은 자, 평행사변형 넓이는 두 변 끼인각만 하면 된다. 그래서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0. 괄호 2번은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20이지만 사인 6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두 대각선,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자, 괄호 2번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120인데 60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 가볍게 한번 갑시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이제 페이지 47쪽이에요.
자, AB가 5고요. 자, B가 45도일 때, 걔 넓이가 10루트일 때 BC 길이 구하래죠. 자, 그럼 BC 길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X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5도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X를 의미로 넣었죠. 5 곱하기 X 그리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죠. 그게 10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때 X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요. 2, 4죠. 그럼 4분의 5X는 10까지가 나오므로 양쪽에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X는 약분해서 8까지가 나오겠죠. 뭐 쉽네요. 자, 밑에 걸로 갈게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3루트 2라고 돼 있고요. 8이라고 돼 있고 둔각이네요. 걔 넓이가 12일 때 자, B의 크기를 구합니다. 자, B는 둔각입니다. 둔각. 자, 그럼 일단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 끼인 각이니까 3루트 2 곱하기 8 곱하기 자,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지금 1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분해 주시면 4가 되고요. 3, 4, 12죠. 그럼 12도 약분돼서 여기가 1이 돼요.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양쪽에 이제 루트 2 사인 세타는 1이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고 자, 그게 2분의 루트 2까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 2분의 루트 2가 나올 때는 몇 도일 때죠? 45도지. 근데 무슨 각이야? 둔각이지.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135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180에서 빼면 되니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3번 다각형 넓이입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다각형이야, 다각형. 다각형이라는 각이 더 많네. 어차피 사각형이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도 2고, 여기는 12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루트 3. 자, 여기는 똑같네? 2루트 3. 자, 여기 60도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 넓이 할 때는 대각선이 주어져야 되는데 대각선이 안 주어져 있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이니까 사인 60으로 가면 되겠고 그다음 더하기 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사인 6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럼 2 사라져서 루트 3. 자,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루트 3이죠. 자, 둘이 곱하시면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0입니다. 그러면 4 약분하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루트 3. 그래서 4루트 3까지가 나옵니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거기 막 4번, 5번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팔각형 넓이잖아. 그건 삼각형 8개로 쪼개시면 돼요. 8개로 쪼가고, 하나의 넓이를 찾아서 거기다 곱하기 8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너는 이렇게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해보자. 중심이 있고, 자, 팔각형이니까, 정팔각형이래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팔각형이 나왔죠.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몇이라고 줬냐면은 8이라고 줬어. 그러면은 그럼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8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원이 360도잖아. 그럼 360도에서 이게 8개로 쪼개졌죠. 그럼 하나당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8로 나누시면요. 그럼 8, 4, 32고요. 40이니까 45도가 되겠죠. 하나당. 자, 그럼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도 8이겠지. 그럼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5도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몇 개 있어? 8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약분해 주시면 4가 되고요.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하나 더 약분하면 여기 2가 되죠. 그럼 8, 8에 64. 64 곱하기 2는 128. 그리고 루트 2 있죠? 128, 루트 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6번도 쉽게 할 수 있어요.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자, 그림과 같이 BC 길이죠.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때 CD 길이 구하랍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였지. 그래서 6 곱하기 CD 길이 모르니까 X. 자, 그리고 사인 135도니까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지? 그래서 6X 곱하기 2분의 루트 2이므로 사라져서 3. 자, 그게 지금 몇이라고 되어 있니?
12루트 2라고 되겠죠. 자, 그럼 3루트 2x. 그게 12루트 2니까 루트 2 사라지고 3, 4, 10이니까 x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끝났습니다. 밑에 5번입니다. 여기 벌써 마지막이야. 수업 시간이 10분도 안 넘어. 10분 조금 넘었겠다. 야. 자, 이거는 두 대각선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럼 두 대각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각이 조금 이상해.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 길이가 지금 8이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가 7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각이 주어진 걸 봤더니 여기가 72도, 자, 여기가 48도예요. 그럼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48에서 70이면 120이니까 60도가 되겠지? 그럼 얘도 공식 마찬가지거든. 얘 공식도 두 변 끼인 각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바로 하자.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은 사라지고 2가 되겠고요. 여기는 7이 14. 14 루트 3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확인 8번도 그러면 이제 거기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라고 적게 되면 뭐 가볍게 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거기 각을 구하랬으니까 10 곱하기 12 곱하기 자, 사인 세타가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30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약분하면 6이죠? 72죠? 72, 그러면은 6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남아있는 건 12 사인 세타. 잠깐만, 계산을 2분의 1. 이거 잘못했다. 이거 5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 5 약분해주시면 여기 6이 되죠? 자, 그럼 12 사인 세타가 6 루트 3이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까지가 되겠죠? 양쪽에 12로 나눠주면 되니까. 세타는 60도가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원래 120도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에서 예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했으니 60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숙제는 자, 일단 56쪽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쌤이 주말, 그러니까 페이지 56쪽까지 해주시면 돼요. 주말 토요일 정도부터 쌤이 뭐 할 거냐면요. 너네들 질문사항 이제 모아가지고 일요일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오답 같은 거 하면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거든? 쌤 생각에. 그래서 미리미리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 놓으려고. 그래서 일단 56쪽까지 꼭 연습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좀 2개가 올라가죠. 고등수학 상하고 이제 얘까지 해가지고 얘를 조금 주시면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있는 게 상인천 같은 경우 다른 학교는 내가 들은 게 없어가지고 상인천은 또 시험 한 번만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초쯤에 본다고 했으니까 아마 통계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닐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원 한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